올림픽 보고 계십니까, 두 분 다? 하이라이트만 봅니다. 네,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. 구기 종목은 좀 쉽지 않은데 무기 종목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뭐 무기, 양궁, 사격, 네.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여자 양궁도 그렇고. 예. 네.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. 근데 이게 예.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감이라 그럴까. 네. 근데 이게 남자들보다 그 되게 저 올림픽 경기나 특히 저 네. 무기 병기를 들고 하는 네. 종목에서 그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. 네. 신라 시대 때는 그 여성들이 말을 타고 다녔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아, 오. 그렇습니까? 네,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한양거리를 횡보할 때 선비들은 검소한 육아주의적인 이상향 때문에 당나귀나 나귀를 타고 다니고 여성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고 네. 생각하는데 한국 여성들이 가진 그 쾌활함, 네, 그런 기질들이 그 올림픽에서 특히 저 병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한국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. 10연패라는 게 네. 40년간 우리가 지금 그쵸. 우승했다는 거잖아요.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. 여자 양궁은 특히 인맥, 뭐 항맥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무조건 오직 하나 실력. 참 중요한데. 네.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네. 축구협회 시끄럽고 뭐 대한체육회 뭐 이런 데는 정말 뭐 비리 온상이라고 지금 네. 알려져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다 기득권들이 그냥 어떻게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양궁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세계 1등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아직 기억나는데 양궁은 우리 예선전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. 네, 그 그렇죠. 국내 선발전 통과할 때 그때 네. 뭐 이름 보고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. 잘 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뭐 이름 너 잘하니까 너 나가라 하지 않잖아요. 예. 1등 해야 되고 3등 몇 등 네. 안에 들어야 올라간다. 예, 진짜 실력대로 우리나라가 간다.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영역에서 정치든 어디든 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야 진짜 우리나라는 진작에 세계 1등 됐다.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예. 왜 남성들이 그 패권을 가진 사회에서 예.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성들이 패권을 가진 곳에서 공정한 기회와 네. 저런 실력가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. 참고로 남자 양궁 단체전도 잘했습니다. 물론요. 잘했기 때문에 뭐 근데 여자 양궁 단체전이 10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, 그런 그것도 대단히 말씀 놀라운 하는 거예요. 겁니다. 단순히 공정만으로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주 대단한 10연패라고 올림픽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. 40년 네.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. 놀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. 놀랄 네. 일입니다. 뭐 당연히 놀랄 일입니다. 뭐 84년도 그러면 맞죠? 84년도 네. LA 올림픽 때부터 쭉 계속 우승을 했다는 건데, 자 이번 파리 올림픽도 눈에 띄는 게 기후 올림픽이다 얘기하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. 근데 좀 잘 사는 나라는 이동형 에어컨 같은 걸 좀 쓰고 있고, 약간 또 어려운 나라는 이런 거 없이 노 에어컨 버스에서 쓰러지기도 하고, 또 채식이주 식단 뭐 제공한다고 하는데 뭔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. 네. 뭐 환경 뭐 알겠는데, 그러니까 뭐 저도 당연히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네.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좀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.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더위라든지 아니 버스에 에어컨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거기 이미 탈진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리고 밥도 식사도 가서 힘을 쓰고 하려면 당연히 단백질이 많은 걸 필요로 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. 근데 그거를 그 더위와 식사와 싸워야 한다면 이게 무슨 어디 어디 제3세계에서 하는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좀 이 선수들이 4년을 혹은 평생을 준비한 게 올림픽일 텐데 외적인 문제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. 기후 뭐 중요한 얘기고 뭐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운동 선수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채식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. 네. 단백질 섭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평등을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좀 이해가 안 돼요.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전례를 찾아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했더니 이를테면 프랑스판 잼버리대예요 이게 지금. 그러네요.
그런데 비슷하네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잼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국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찰들 뭐 종교단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그렇죠, 총리가 그렇죠. 가서 청소하고 했는데 프랑스 안 그러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런 거 보면 프랑스가 저게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도 뭔가 저 사람들이 프랑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. 자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겠죠. 아 근데 뭐 좋습니다. 그런데 잼버리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실수가 엄청 많아요. 우리나라 이름을 뭐 북한 그쵸. 쪽으로 쓰질 않나. 네. 그리고 펜싱 구상욱 맞나요? 구상구로 기재도 하고 예. 일본 국기 올리기도 하고 뭐 엉망이거든요.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잘못하는 거잖아요. 너무 잘못한 건데 사실 아시아적인 예. 혹은 더 극단적으로 일본 스타일로 얘기하면 저 사람도 할복 자결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프랑스 그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네. 저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저 사람들이 프랑스가 그 지향하는 가치가 이른바 아방가르드적이라든지 전위적인 자기가 문화에 선두에 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개막식부터 시작하면 그렇죠.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저게 도대체 뭔가 근데 자기들은 하여간 인류 문명,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해체주의적인 전위적인 입장을 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프랑스 생각인 것 같다 보니까 인간이란 원래 모순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생각하는 것 아방가르드 같은데. 좋은데 예. 이런 대형 국제 경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네. 소개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말할 때 예. 선진국이든 또 무엇이든 잘한다고 할 때 보면 어떤 방향성도 예. 중요하고요.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디테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디테일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평가가 다 무너지는 거죠. 다 좋은데 이름이 네.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기본인데 그게. 기본 중 기본인데. 예, 이런 걸 보면 에휴,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별거 없다. 네, 무엇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? 예. 아니, 저는 좀 그 프랑스에 대해서 요새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뭐 진짜 개판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뭐 생각이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요. 개막식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네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자존심을 올림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소 정신없기는 하지만 뭐 하여간 있는 것 같은데 정교한 인간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완전 무교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걸 해체시키고 막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하고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지? 라는 뭐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. 그래도 개막식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그래, 개막식은 뭐, 개막식은 눈에 특별히 그 띄었습니다. 앙뚜아네트 목을 들고 서 있는 이거는 누군가가 뜨끈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나라 이름을 잘못 개하고 북한과 헷갈리고 북한이군요. 뭐 갑자기 중국과 헷갈리고 하는 건 사실 무례한 건데. 안 되죠. 네. 몇 번을 체크해도 뭐 시원찮을 마당에 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올림픽 얘기 좀 해보죠. 네. 저는 어릴 땐 올림픽을 참 재밌게 보고 밤을 새서 봤는데 네. 이번에는 조금 덜하다는 느낌도 듭니다.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네. 사실은 이 파리 올림픽 전에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치 이슈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네.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. 파리 올림픽에 지금 참가한 선수가 지금 48년 만인가요? 네. 적다고 네, 하죠. 144명이 출전을 한 거예요. 근데 뭐 구기 종목이 다 빠지고 여자 핸드볼 정도 들어갔다라고 해서 뭐 축구, 야구 다 빠졌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냐라고 네. 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자조적이었는데 네.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. 너네 지난 출전보다는 뭐 60%가 무려 적어졌더라. 그러면서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을 한다. 뭐 이런 거를 막 보도를 한다거나 네. 또 입장 때부터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북한으로 표기를 했어요. 저도 그렇죠. 저 그것도 표기가 너무 놀랐습니다. 길어가지고 저게 뭐지? 라고 저도 몰랐어요. 봤는데 프랑스가 왜 저래? 네, 근데 심지어 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를 섞어서 태극을 그냥 빨간색으로 빨강색으로 그게 빨강색으로 칠했다는 게 그게
정말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왜 저런 짓을 했는지.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게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우리나라 선수 이름을 뭐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금메달 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오상욱 선수를 오상구 선수라고 네.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깃발 자체를 뭐 이렇게 잘못 개혁한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뭐 순위에 들 때라든지 아니면 뭐 메달을 땄을 때라든지 뭐 중국 오성기로 네.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깃발이 예. 올라가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력이 이 정도인가?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, 네, 더 네. 좀 그런 게 아니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꽤 좋아요. 5개 목표로 삼았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고 뭐 현재 처음에는 1등 하고 그러니까 종합순위. 네 현재 제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저는 중요 어떤 경기들은 보고 있는데 혹시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, 김필성 변호사님? 저는 사실 제가 개막식에서 좀 예. 기억나는 장면이 예, 예, 예. 개막식에 이 우리나라 언론 보도도 좀 재미있었는데요. 네. 그 성화봉송을 할 때 예. 그 성화를 든 사람이 그 건물 위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왔어요.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나라 이 해설하시는 분이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는 예. 문제가 있는데요. 예, 예. 이거를 뭐 그 이제 유명한 그 아르센 류뱅이다 네.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 일본 아니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. 유비소프트. 네. 유비소프트의 간판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의 아, 그겁니까? 캐릭터인데 아.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저기 개막식이 참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이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뭐 해석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제 아시는 분들 지식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정작 그게 어쌔신 크리드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. 없었다. 예.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? 네. 하지만 프랑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몰랐다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. 어쌔신 크리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. 예. 그게 어쌔신 크리드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연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자기 나라니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. 만들어 놓은 작품도 있어요. 근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나서 이제 네, 크게 맞아요. 전소됐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려면 이제 정밀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없어서 아. 어쌔신 크리드에 사용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게 가능한가요? 왜냐하면 이게 그 어쌔신 크리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유물이라고 네. 어쌔신 크리드 제작진이 그 저기 노트담 성당을 엄청 열심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게임 내 구현을 정말 잘 해놨대요. 게임에서 된 거를 보고 이제 했다. 와, 놀랍네요. 예, 그 정도로 공을 들여가지고 해서 예. 지금 그걸 바탕으로 그 저기 복원이 되고 있대요. 오호.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혹시 네. 어떤 종목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? 저도 사실은 특별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데 워낙 이슈가 되는 뭐, 선수가 김혜지 선수 아, 네 공기권총에서 예.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또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네. 그때 모습이 굉장히 뭐 2천만 뷰인가요? 네.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면서 지금 은메달을 땄는데 앞으로 남은 종목에서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있기를 뭐 기대한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김예지 선수가 네.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국위를 선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들도 뭐 다 열심히 금메달 네. 목표가 5개인데 네. 목표를 10개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막 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옛날에 따기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, 지금은 크게 목표를 안 잡으니까 네. 많이 따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. 지금 현재 종합 순위가 6위 6위입니다. 6개고요. 네,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. 5개 목표 네. 6개를 따는 게 있어요. 목표보다 더 상회해 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 제가 말씀드렸던 네. 게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게 계속 되는데 뭐 코리아 하우스라고 거기 이제 파리에 그거를 3층짜리 건물을 전체를 임대해서 네. 뭐 K 문화를 더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게 K 문화를 알리는 건지 이게 팝업 스토어로 뭐 CJ라든지 뭐, 네.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데 열린 게 이런 데를 위한 어떤 홍보관이 열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CJ가 거기서 이제 홍보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길래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운영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네. 좀 들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올림픽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.